이번 주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차는 살 때만 돈이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제 가계부에는 자동차 관련 지출이 두 개 보입니다. 주유비 7만원, 자동차세 14만 5,410원, 두 개만 합쳐도 21만 5,410원입니다. 물론 이번 주 전체 사용 금액은 153만 559원입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은 대출이자 122만 1,839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동차 유지비, 주유비와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차가 있으면 분명 편합니다. 출퇴근도 편하고, 비 오는 날도 편하고, 마트에 갈 때도 편하고, 어디든 내가 원할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에 적어놓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는 이동수단일까 아니면 고정비일까? 오늘은 제 이번 주 가계부와 제 차 이력을 보면서 40살 1인 가구 직장인에게 자동차 유지비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1인 가구 직장인이고 월급과 주간 가계부를 공개하면서 1억 모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가계부에 보이는 자동차 유지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는 단순히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난 뒤부터 매달, 매년 계속 따라오는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주 시작금은 268만 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잔액은 115만 1,591원입니다. 이번 주 사용 금액은 153만 559원입니다. 이번 주는 대출 이자가 워낙 커서 가계부 전체를 보면 대출 이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올해 본 항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유비 7만원, 자동차세 14만 5,410원, 두 개를 합치면 21만 5,410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이런 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유비와 자동차세가 있었고 앞으로 보험료, 엔진오일 교체비, 타이어 교체비, 세차비, 주차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 번 사면 끝나는 소비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돈이 드는 물건입니다. 저는 차를 꽤 오랫동안 탔습니다. 처음 제 차는 26살 때 탔던 아버지 차 엘란트라였습니다. 그 차는 당시에도 이미 오래된 차였습니다. 30년 정도 된 차였습니다. 요즘 차처럼 조용하고 편한 차는 아니었습니다. 최신 옵션도 없었고 승차감이 엄청 좋았던 것도 아니고 연식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차가 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26살에 저는 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차가 좋고 나쁘고보다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그때 차는 저에게 자유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30살쯤에는 산타페 CM 중고차를 탔습니다. 가격은 약 2천만원 정도였습니다. 30살에 2천만원짜리 중고차를 산다는 건 제 기준에서는 꽤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제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차가 커지면 생활도 편해집니다.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장거리도 더 편하고 비 오는 날이나 더운 날에도 덜 힘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용도 커집니다. 차값, 보험, 세금, 기름값, 정비비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저는 차가 주는 편리함과 차가 가져가는 돈을 같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9살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신차를 샀습니다. 26살 때 30년 된 엘란트라에서 30살의 중고 산타페 CM을 지나 39살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신차까지 온 겁니다. 차만 보면 삶이 조금씩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보면 또 다른 현실이 보입니다. 차가 좋아질수록 편리함은 커지지만 그만큼 유지비도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살 때는 보통 차값만 먼저 봅니다. 이 차가 얼마지? 할부는 얼마지? 월 납입금은 어느 정도지? 중고로 살까 신차로 살까? 그런데 차를 실제로 갖고 살아보면 차값보다 더 오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지비입니다. 주유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 엔진오일, 타이어, 정비비, 세차비,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감가상각. 차는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놔도 비용이 있습니다. 운행을 많이 하면 기름값과 소모품이 늘어나고 운행을 적게 해도 보험료와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차의 유지비의 무서운 점입니다. 밥값, 커피, 배달 음식은 참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완전히 영원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 가계부에서 주유비 7만원은 차를 움직이기 위한 돈입니다. 자동차세 14만 5,410원은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돈입니다. 하나는 움직이는 비용이고 하나는 가지고 있는 비용입니다. 자동차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타면 돈이 들고 안 타도 돈이 듭니다.
이게 차 유지비의 현실입니다. 이번 주 가계부에서 자동차세 145,410원이 찍혔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제127조를 보면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표준 세율은 100일량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중 차량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차량에 따른 경감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내가 이번 달에 차를 얼마나 많이 타는지 적게 타는지와 상관없이 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나가는 돈입니다. 주유비는 운행하면 나갑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보유하면 나갑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나가는 달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차는 그냥 편리한 물건이 아니라 보유 비용이 있는 자산이구나. 차는 자산이라고 했지만 사실 차는 집이나 예금처럼 돈을 빌려주는 자산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차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유지비는 계속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조금 특이합니다.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물건이지만 동시에 계속 돈을 요구하는 물건입니다. 저는 이번 자동차세 145,410원을 보면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산 선택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이 차가 나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그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매달 얼마를 내고 있는 걸까?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이 질문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냥 고지서가 오면 내고, 주유등이 켜지면 기름을 넣고, 보험 갱신 문자가 오면 보험료를 내고, 정비하라고 하면 정비합니다. 그런데 가계부에 적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 돈들이 한 주씩 쌓여서 내 삶의 고정비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 주유비 7만원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유지비 중에서 가장 자주 체감되는 건 아마 주유비일 겁니다. 주유소에 들어가서 주유기에 주유기를 꽂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올라갑니다. 5만원, 6만원, 7만원. 결제하고 나면 바로 느껴집니다. 아, 차는 움직일 때마다 돈이 드는구나. 특히 주유비는 가격 변동도 체감이 큽니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보면 2026년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고 지출 목적별로 교통 물가지수는 11.1% 상승했습니다. 교통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훨씬 크게 오른 겁니다. 물론 제 주유비 7만원이 전부 물가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전했는지, 어떤 길을 다녔는지, 유가가 그날 얼마였는지, 차 연비가 어땠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체감은 분명합니다. 기름을 넣을 때마다 차가 있으면 편하지만 이 편리함은 매번 결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일반 내연기관 SUV보다 연비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유비가 영원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유지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덜 들 수는 있어도 계속 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차를 타서 그런가? 내가 이번 주에 유독 자동차세가 나와서 크게 느끼나? 다른 사람들은 차 유지비를 어떻게 느낄까? 그런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교통, 운송 지출은 가계 지출 안에서도 꽤 큰 항목입니다.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310만 5천원이었고 그중 교통, 운송 지출은 36만 2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2.1% 증가했습니다. 이 조사는 1인 가구와 농림어가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가구당 월 평균 금액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자동차와 이동 비용은 단순히 차에 있는 사람의 개인 취향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대중교통을 타고, 누군가는 자가용을 타고, 누군가는 택시를 타고, 누군가는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이동에는 돈이 듭니다. 그리고 차를 소유하면 그 이동 비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버스비, 지하철비처럼 한 번 탈 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 비용이 나뉘어서 나갑니다. 이번 주 제 가계부에서는 주유비와 자동차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여기에 보험료, 정비비, 소모품, 검사비, 주차비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유지비는 매주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주에는 조용합니다. 또 어떤 주에는 주유비만 나오고 자동차세만 나올 때도 있고 보험료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엔진오일, 타이어, 배터리 같은 정비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유지비는 평소에는 작아 보이다가 한 번씩 크게 튀어나오는 비용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사람에게는 이게 꽤 무섭습니다. 예측이 되면서도 막상 나가는 달에는 부담이 됩니다. 1인 가구에게 자동차 유지비는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차라면 차 한 대가 여러 사람의 이동을 담당합니다. 장보기, 아이 등하원, 출퇴근, 여행, 병원, 부모님 모시기, 차 한 대의 비용이 여러 사람의 생활 편의를 나눕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다릅니다. 차 한 대의 비용을 혼자 부담합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정비비, 주차비를 혼자 냅니다. 물론 차가 주는 편리함도 혼자 누리지만 그 비용도 혼자 감당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게 차는 더 고민이 됩니다. 차가 꼭 필요하냐고 물으면 어떤 날은 꼭 필요 없다고 느껴집니다. 대중교통 타면 되지 않나? 택시 타는 게 더 싸지 않을까? 차를 팔면 돈이 많이 아껴지지 않을까?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차가 정말 필요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늦은 시간에 이동해야 하는 날, 짐이 많은 날, 멀리 가야 하는 날, 갑자기 어딘가 가야 하는 날. 그럴 때 차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생활의 안전장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질문이 복잡해집니다. 1인 가구에게 자동차는 사치일까 필요일까? 저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차가 돈을 많이 먹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차가 제 생활을 분명히 편하게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차를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는 무조건 사치다 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차를 갖고 있으면 차가 내 삶에 주는 편리한 만큼 차가 내 가계부에서 가져가는 비용도 정확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차는 늘 조금씩 다른 의미였습니다. 26살 때 탔던 30년 된 아버지의 엘란트라는 저에게 자유였습니다. 좋은 차라서가 아니라 어딘가 갈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때는 차가 오래되는지 옵션이 있는지 그런 것보다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더 컸습니다. 30살에 탔던 산타페 CM 중고차는 조금 더 현실적인 차였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자동차는 본격적으로 제 가계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차를 타면서 저는 이동의 편리함도 느꼈지만 동시에 유지비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9살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신차를 샀습니다. 이 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차일 겁니다. 편하고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연비도 생각하게 만드는 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책임이 따르는 차이기도 합니다. 신차를 산다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새 차 냄새도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결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계부를 쓰면 그 차는 더 이상 설렘만으로 남지 않습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정비비, 감가상각. 차는 점점 현실이 됩니다. 저는 이 흐름이 제 나이와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26살에는 이동의 자유가 중요했습니다. 30살에는 생활의 편리함이 중요했습니다. 39살에는 안정감과 만족감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된 지금은 그 모든 편리함을 유지하는 비용이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가계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사용 금액은 153만 559원입니다. 그중 자동차 관련으로 보이는 지출은 주유비 7만원, 자동차세 14만 5,410원입니다. 합치면 21만 5,410원입니다. 이 금액만 보면 한 달 전체 자동차 유지비는 아닙니다. 보험료도 빠져있고 정비비도 매주 나오는 건 아니고 주차비나 토양료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자동차 유지비는 이번 주에 확인된 자동차 관련 지출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록 하나만으로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 번 사면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차는 매달 내 통장에 말을 겁니다. 나를 움직이려면 기름을 넣어야 해. 나를 가지고 있으려면 세금을 내야 해. 나를 계속 타려면 보험도 들어야 해. 나를 오래 타려면 정비도 해야 돼. 차는 분명 편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은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26살에 아버지의 오래된 엘란트라를 탔고 30살에는 2천만원짜리 중고 산타페 CM을 탔고 39살에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신차를 샀습니다. 차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가계부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동차는 저를 편하게 해주는 이동수단이지만 40살 1인 가구의 가계부에서는 꽤 무거운 고정비였습니다. 차를 갖는 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차를 산 게 후회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차가 주는 편리함과 차가 가져가는 비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제가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가계부에는 저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주유비 7만원, 자동차세 14만 5,410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질문. 나는 이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얼마를 내고 있을까?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